네, 조정이 거의 없이 달리던 의료 AI, 시장의 핫세터로 떠올랐었는데 며칠 전에 고점을 찍고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루닛을 필두로 뷰노, JLK, 딥노이드까지 다 같이 약세입니다. 사실 그동안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던 섹터인데요. 조정 시 기회로 보고 투자할 수 있을지 루닛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보시죠. 조정 후 다시 비상하지 않을까라고 여쭤봤는데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두 분은 당분간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 봐요. 조정이 아니라 뭐 이거는 이제 할 만큼 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굳이 이 종목을 네.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 20일 날 상한가 나왔을 때부터 이 종목 안 본다고 공개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네. 다녔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루닛이 뭐 AI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 모멘텀에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모멘텀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상한가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굳이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올 연유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은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 경험상. 꼭 상한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까운 예를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6월 7일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게 상한가는 아니에요. 상한가는 아닌데 고가가 종가로 끝나버린 날인데 이게 이날이 27%까지 급등이 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보통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이게 급등이 나오게 돼서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고 난 다음에 보통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그런 저 개인적인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 날부터는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은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졌을 거예요. 신라젠이라는 종목. 2017년도에 방송 나오면 맨날 신라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고점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그 상승 끝자락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상한가도 위치에 따라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유니익 같은 경우도 6월 20일 날 나온 상한가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점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가 났을 때는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X고 요거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충분히 시세가 나왔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하게 시세가 나왔다. 루닛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노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엔터주 안에서도 오늘 가장 강하게 올랐던 JYP 보겠습니다. 고점을 모르고 달리던 JYP가 조정을 거치고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JYP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JYP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본부장님은 꾸준히 엔터주를 좋게 보고 계셨고 JYP를 탑픽으로 많이 찍으셨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이 좀 매수 기회일까요? 뭐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실상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제가 보는 엔터, 뭐 사실 다른 방송사에서는 JYP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네, 나올 정도로 정말 네. JYP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엔터사의 지각 변동은 결국에 요번에 진행하는 A2K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으로도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 현지인들로 아티스트들을 구성을 해서 이거를 데뷔를 시켰는데 요거까지 만약에 대박이 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엔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50-5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송권으로 조금 맞아요. 많이 시끄러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뭐 뉴진스도 그렇고요, 뭐 르세라핌도 그렇고 단기간으로 신인 아티스트들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가는 흐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보는 우리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문화들이 뭐 보아 때부터 시작한 것들이 다 진짜 응집이 돼서 방탄소년단으로 빵 터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수혜들을 지금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빌보드 200 정말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심심치 않게 들어가요. 그리고 유튜브 1억 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네. 뭐 거의 연 단위로 걸렸던 걸 한 달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많이 살아
사람들에게 이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후속 그룹주들이 나올 때도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음반, 음원, 오프라인 콘서트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프라인 콘서트 잘 되면 MD 매출 다 같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티켓비 계속 올라가는데 거의 다 매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것이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라인업들도 확대가 되겠죠. 이 지각 변동의 거의 끝판왕이 이 H2K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도 시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엔터에 대한 이 발언들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이고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고점에서는 전고점 돌파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점 돌파 시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JYP 오히려 돌파 매매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JYP는 두 분의 의견이 갈렸고요. 다음으로는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을 수주받았다고 하죠. 3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 잠잠하던 주가가 오늘 20%나 넘게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달릴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은 예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자동차 부품 긍정 의견이셨으니까 네. 삼보모터스도 그런 맥락이겠죠? 그런 맥락은 맞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시기적인 어떤 차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이슈로 작년 9월 21일에 상한가에 갔거든요. 지금이랑 이슈가 거의 비슷해요. 그때는 네. 자율주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 작년 9월 때 예를 들게 되면은 네. 그때 당시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차 그룹이 작년 8월 때 잘 버티다가 9월 때 시장 하락하게 되면서 같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작년 이제 코스피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게 보자.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9월 달이 어디냐면은 요 구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요 구간. 잠시만 좀 더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하는데 자, 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 8월 달 이제 8월 달 끝날 때 9월 초까지도 현대차 주가 상당히 잘 버텼어요. 그런데 9월 달 가서 요 구간에서 시장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때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현대차도 같이 무너지게 되고 삼보모터스 상한가 같지만은 자동차 업종이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었던 시기였던 거고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현대차 주가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적어도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삼보모터스 같은 자동차 부품들 같은 경우는 힘을 좀 더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작년 9월 달과는 다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예스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삼보모터스까지 두 분의 예스 의견 들어봤고요. 공략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팀장님은 리뷰가 싫다 하셨지만 수익을 잘 내주시니 리뷰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기가비스 그리고 아이파이밀리 SC가 수익 중이거든요. 심지어 이번 주 조정장이었는데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비결이 뭔지 짧게 시청자분들께 리뷰와 함께 비결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잘 찍어서 그래요. 잘 찍어서요. 겸손하시네요. 겸손한 게 아니라 네. 잘 찍어야 돼요.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그쵸, 주식이란 뭐. 갈지 안 갈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찍어서 잘 간 거지. 겸손하십니다. 예, 리뷰 한번 해드릴까요? 이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들어갔는데 요새 요 종목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되게 얘기 많이 맞아요. 나오는데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이게 조금 노출이 안 돼야 가는데 노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이게 조금 살짝 솔직히 말씀면 살짝 불안해요. 그리고 이 기가비스가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엔비디아 H100 관련돼 가지고 관련돼서 이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팩트 체크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유한타증권 리포트라든지 연일고리 이렇게 해 나갔을 때 이 회사의 검사 장비가 유니마이크론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니마이크론이 TSMC 이제 코어스 이제 패키징 그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TSMC의 코어스 패키징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H100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아마 H100 수혜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건 제가 서두에 좀 노출이 많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해가지고 조금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10만 원 돌파가 안 된다면은 일단은 수익 챙기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찍어주시는 쪽집게 정 선생님 기가비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하 선생님도 아이패밀리 SC 간단하게 리뷰해 드릴까요? 저도 좀 몰랐나요? 네. 뭐 화장품 쪽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사실상 아이패밀리 SC랑 뭐 CNC 인터내셔널은 작년 겨울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본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똑같이 우상향 기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들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쪽집게 선생님들의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걸지 두 분이 직접 골라오신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세종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가져오셨습니다. 오, 세종공업이요. 세종공업을 지금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삼보모터스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 자동차 부품줄 봐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꾸 비행기 태우시는데요. 자꾸 비행기 태우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너지면 나중에 무슨 말씀하시려고 날아가셔야죠. 예. 아니 화성까지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네. 일단은 세종공업을 준비한 건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가 가야 전 시장이 간다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전자공단이 가야 시장이 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시켜서 자동차 부품주는 분명히 좀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차트적 위치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자체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출시가 되는 하이브리드 차종에 자체 개발 배터리를 이제 채택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차 전기차용 배터리 매니지먼트 어셈블리를 현재 제작을 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제 북미 쪽에서도 수속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삼성의 그 하만 출신의 인사를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어떤 걸 맡기냐면은 이제 총괄 본부장, 뭐 사장 이런 부분을 맡기고 있는데 북미 시장의 어떤 상용화 판매라든지 수소 상용화라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담당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쪽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관련돼가지고 보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회사가 또 수소차 스택용 금속 분리판을 현재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내 가지고 여기 주가가 좀 더 레벨업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1,000원 돌파 여부 일단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8,5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향 부품주 세종공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 본부장님도 LS 일렉트릭은 오늘 완전 신고가 기록을 했잖아요.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소개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아마 네.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른 프로에서도 사실상 좀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변압기 쪽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산업적으로 뭐 어마어마합니다. 10년 동안에 이런 최대 사이클이 왔고요. 25년, 40년짜리 노후 변압기들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뭐 전반적으로 뭐 변압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수주라든지 실적 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5월 변압기 소형 수출기도 엄청나게 많이 작년 대비 100%가 넘게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실적 베이스로 계속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가장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나요? 85,000원 보고 있고요. 뭐 이제 과정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하나의 조금 디딤돌 짚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한 10만 원대까지 열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S 일렉트릭까지 두 분의 공략주 소개 들어봤고요. 주가 양반 기대해 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